안녕하세요. 산 AI의 사나입니다. 오늘은 플럭스뿐만 아니고 LTXV, 후년 비디오 등 여러 가지 모델 등에서 아주 간편하게 생성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가 없으신 분들은 컴피 UI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컴피 UI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간혹 커스텀 노드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컴피 UI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커스텀 노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닌 컴피 UI 자체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버튼으로 간편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지만요. 만약에 직접 깃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직접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컴피 UI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피 UI가 시작이 되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생성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영상 품질을 그나마 손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성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치해야 될 커스텀 노드는요, 채널을 탭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채널을 탭으로 변경을 하셨다면 커스텀 노드즈 매니저에서 웨이브 스피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웨이브 스피드 윕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커스텀 노드고요. 우선 시작에 앞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이브 스피드 같은 경우는 퍼스트 블록 캐시 방법을 사용해서 속도를 높였는데요. 기존에 여기에도 설명이 일부분 되어 있는데 이 퍼스트 블록 캐시, 첫 번째 블록의 캐시라고 번역이 되었네요. 최근에 T캐시라든가 아니면 기타 노이즈 제거 캐싱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T캐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퍼스트 블록 캐시를 도입을 하여 정확도는 유지를 하면서 최대 2배까지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간편한 노드이면서 속도를 최대 2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T캐시도 있는데 왜 웨이브 스피드를 추천을 드리냐면요, 이 T캐시 같은 경우는 이 값에 따라서 영상의 품질이 많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드에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 T캐시 같은 경우는 이 옵션 값에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개선한 방법이 이 웨이브 스피드입니다. 웨이브 스피드에는 딱 두 가지 커스텀 노드가 현재 있는데요. 어플라이 퍼스트 블록 캐시와 조금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은 컴파일 모델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컴파일 모델 플러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요, 간혹 이 컴파일 모델 플러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퍼스트 블록 캐시를 여기에 캐시된 모델을 컴파일 모델 플러스에 커스텀 노드를 연결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캐시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실행될 때는 더욱 빠르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단점이 처음 실행할 때 이 캐싱 작업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개선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 컴파일 모델 플러스 노드는 일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3090 이하 버전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이 컴파일 모델 플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컴파일 모델 플러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속도를 충분히 빠르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 어플라이 퍼스트 블록 캐시 커스텀 노드만 추가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이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셨다면 컴피 UI를 재시작을 해주시고요.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채널을 디폴트로 다시 변경을 하신 후에 여기 있는 리스타트를 누르지 마시고 여기에 스테이블 매트릭스에 있는 리스타트 버튼을 통해서 재시작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커스텀 노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스텀 노드에 워크플로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데모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이 각각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워크플로우에 플럭스 제이슨과 플럭스 컨트롤렛 제이슨, 후년 비디오 제이슨, LTXV 제이슨, 그리고 SD 3.5, SDXL 이렇게 다양한 모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모델에 연결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플럭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여기 있는 다운로드 라우 파일을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자, 그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한 플럭스 제이슨 파일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플럭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플럭스 대부에
FP8 버전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플럭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이전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이 모델 다운로드 등을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우선 모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요. FP8의 패스트 모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듀얼 클립 로더는 여기에 사용한 것과 같은 FP8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 FP8 버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클립 L 버전 같은 경우도 선택을 하고요. 타입은 플럭스의 VA2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델이 이렇게 가까이 놓고 볼까요? 단순히 로드 디퓨전 모델에 어플라이 퍼스트 블록 캐시를 연결을 했고요. 컴파일 모델 플러스를 연결했습니다. 30 시리즈 이하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이 노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어플라이 퍼스트 블록 캐시만을 사용해서 속도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0.12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잠시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플럭스 데브 모델 같은 경우는 0.12, 28스텝에 0.12를 테스트를 했고요. LTX V 모델 같은 경우는 0.9.1 모델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LTX V 모델 같은 경우는 0.9.0 버전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이 모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0스텝에 0.1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플럭스의 28스텝에 0.12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0.12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요. 스텝은 28스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는 원하시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어플라이 퍼스트 블록 캐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초가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요. 현재 42초가 소모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델을 읽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드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랜덤 시드로 바꿔보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1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42초, 41초 정도 소모가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이번에도 41초 정도의 시간 만에 영상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 어플라이 퍼스트 블록 캐시만을 사용을 해서 속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스텝을 건너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스텝이었는데 22, 그다음 24, 26, 28 이렇게 20초 만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 만에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미지 퀄리티도 기존에 생성했던 것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텝이 건너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스텝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건너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8스텝이지만 스텝을 많이 건너뛰면서 속도가 이번에는 23초 정도 나왔네요. 이렇게 스텝이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이브 스피드가 어떤 방식으로 속도를 개선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을 건너뛰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디퓨전 모델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요.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를 해가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8스텝으로 설정을 했을 때 바로 전에 있는 이미지와 그 다음 스텝의 이미지가 노이즈 제거의 차이가 그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그 스텝을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압기 블록의 현재 잔여 출력과 이전 잔여 출력의 차이가 충분히 작으면, 자, 여기가 그 번역이 좀 이렇게 되었는데요.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 이전 노이즈 제거 이미지와 이번에 노이즈를 제거할 때 잔여물 제거 값이 차이가 충분히 작으면은 그 값이 0.12 정도로 설정이 된 거겠죠. 0.12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은 그 스텝을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 넘버가 다르게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노이즈 제거하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속도가 나오지는 않고요. 방금 보셨다시피 20초였다가 23초입니다. 시드 넘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생성했던 이 20초에 나왔던 이 이미지가 이전 단계에 노이즈 제거했던 거와 현재 노이즈를 제거했던 거의 차이점이 보다 적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스텝을 건너뛰면서 20초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스텝을 건너뛰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1스텝, 2스텝, 6스텝, 9스텝, 12스텝 이렇게 건너뛰는 게 보이시죠? 16스텝, 18스텝, 20스텝, 12, 14, 26, 28. 자, 이번에도 20초 정도 걸렸네요. 자, 이미지 퀄리티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드를 연결을 했을 때와 연결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시드로 두 개를 생성을 해 볼 건데요. 이 샘플 커스텀 어드밴스드를 복사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같은 노드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노이즈도 같은 노이즈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를 시그마스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모델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노드 이렇게는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델을 바로 연결을 할 거고요. 이 위쪽에는 이 커스텀 노드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을 해볼 거고요. 이 아래쪽에는 연결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샘플러가 남았죠. 샘플러 같은 경우는 오일러를 똑같이 사용을 할 거고요. 레이턴트 이미지 같은 경우도 같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래쪽에는 기본 모델을 연결해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세이브를 하지 않고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로 변경을 해볼 거고요. 이 아래쪽에도 프리뷰 노드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은 여기에 연결될 거고요. VA도 같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볼 거고요. 우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width, height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 거고요.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쪽에는 28스텝을 전체를 진행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한 41초, 2초 이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이번에는 아래쪽에 캐시 방법을 활용한 스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스텝, 4스텝, 5스텝 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이게 연결이 잘못되었네요. 베이직 가이더까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델을 연결을 하고요. 컨디셔닝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컨디셔닝을 이렇게 가져와서 연결을 했고요. 가이더는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야겠네요. 일단 이미지 사이즈를 맞춰보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위에 있는 기본 모델을 사용해서 약 43초, 2초 정도의 시간 만에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스텝씩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캐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스텝, 2스텝, 6스텝, 9스텝, 12스텝, 16스텝, 18스텝, 20 이렇게 스텝을 띄엄띄엄 건너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너뛰면서 이번에는 19초 만에 생성이 되었네요. 이미지 차이가 약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스텝을 건너뛰면서 일부 노이즈 제거 단계가 생략이 되면서 좀 다른 이미지가 생성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인 형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초 같은 것도 그렇고요. 여기에 있는 초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쪽의 배경은 조금 다르지만 전반적인 이미지 형태는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퀄리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사하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애니메이션 프롬프트 말고 다른 프롬프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변경을 해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8스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40초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미지 하나가 현재 40초 정도 걸려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웨이브 스피드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2초, 약 절반 정도의 시간 만에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비교를 해보실까요?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약간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이미지 스타일이 거의 유사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퀄리티 부분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건너뛰게 되면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유사한 이미지가 절반 내에 걸리는 시간 만에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에서 44초 정도 걸렸다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23초라고 나오고 있네요. 여기는 모델이 들어오는 시간까지 포함된 시간이고요. 온전히 이미지를 생성하는 시간 같은 경우 이 스텝을 진행한 것 같은 경우는 40초가 22초 정도로 절반에 가까운 시간 만에 이렇게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플럭스 이미지는 이제 넘어가고요. LTXV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 컴파일 모델 플러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이점이 1로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 30스텝에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30스텝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30스텝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모델 설정을 다시 해줘야겠죠. 우선 클립은 FP8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 FP8로 선택을 하였고요. 자, 여기 로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0.9.0 버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0.9.1 버전도 새로 나왔습니다. 이 모델 다운로드 경로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에 Files and Versions에 기존의 0.9 버전이 아닌 0.9.1 버전이 있습니다. 용량도 많이 줄었네요. 자, 이 모델을 다운로드 하셨다면은 데이터 폴더에 모델스 폴더에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 안에 LTXV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0.9.1 버전이 있는데요. 용량을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0.9 버전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해서 용량을 확보를 했고요. 자, 이렇게 모델을 넣어 주셨다면은 키보드에 R 버튼을 눌러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한 새로운 파일이 여기에 나타나게 될 거고요. 자, 조금 전에 보셨던 0.9 버전이 사라졌죠. 0.9.1 버전을 선택을 하고요.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pply first block 캐시를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시드는 랜덤으로 변경을 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이브 매피 방식이 아닌 비디오 컴바인, 비디오 헬퍼 스윗이죠. 비디오 컴바인에 25프레임으로 생성을 하고요. H264 MP4로 생성을 해서 저장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pply First Block 캐시를 비활성화하였고요. LTX 비디오에서 0.1로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고요. 이 수치는 얼마든지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이 커지면 속도는 그만큼 향상이 되겠죠. 왜냐면 이전 영상과 바로 이전 이미지와 지금 생성하는 이미지의 차이가 0.1 정도 유사한 차이가 있다면은 스텝을 건너뛰는데요. 이 값이 꺼지면은 차이가 많이 나도 건너뛰게 되겠죠. 그래서 속도는 향상이 되지만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 타협을 보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선 영상 하나가 생성이 되었고요. 시간을 한번 보실까요? 자, 27초 정도 걸렸네요. 자, 상당히 빠른 시간이죠. 다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스텝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이번에는 28초 정도 소모가 되었네요. 자, 27초, 28초 걸리던 게 이 apply first block 캐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스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스텝 건너뛰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27초, 8초 걸렸던 게 지금 보시면 18초 정도 걸렸네요. 거의 10초 정도 절약을 하였고요. 자, 영상도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 같은 경우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이네요.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스텝을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17초 만에 영상이 하나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잘 나왔네요. 자, 이렇게 LTXV 자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약 10초가량 단순히 이 커스텀 노드 하나만 연결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빠른 속도 만에 영상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 후년 비디오도 있고 SD 3.5 라지 버전 그리고 SD XL도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여기 있는 워크플로우를 참조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후년 비디오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자, Apply First Block 캐시가 모델 샘플링 SD3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본 모델이 자, 여기 베이직 스케줄러로 바로 들어가서 사용이 되었고요. 이 차이점 확인하셔서 이 모델 샘플링 SD3에만 이렇게 Apply First Block 캐시를 연결을 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델이든 이 Apply First Block 캐시를 연결해서 답답했던 속도를 향상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